안녕하세요. 인간의 심리와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완전히 지배당해 내 생각과 감정마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교묘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 현실 감각마저 흔들리는 듯한 경험을 해보셨나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 존재할 수 있는 조종의 두 얼굴, 나르시시스트와 사이코패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둘은 종종 혼동되지만 그들의 내면 세계와 사람을 조종하는 방식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지켜나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먼저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이라 불리는 것이 마치 산소와도 같습니다. 이것은 타인으로부터 오는 관심, 칭찬, 찬사, 때로는 두려움과 같은 감정적 반응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내면의 안정감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이러한 공급을 받아야만 자신의 부풀려진 자아상을 유지하고 감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그들의 허기진 자아는 타인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서 원하는 것은 당신의 돈이나 지위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감정적 반응, 즉 나르시시스트적 공급 그 자체입니다. 반면 사이코패스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계산적입니다. 그들은 감정적 공급 같은 모호한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돈, 권력, 성적 쾌락, 사회적 지위와 같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득입니다. 사이코패스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람을 이용할 뿐 그 사람의 감정 자체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며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내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관객의 환호를 갈망하는 배우라면 사이코패스는 목표물을 향해 냉정하게 움직이는 사냥꾼에 가깝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두 유형이 사람을 조종하는 방식은 어떻게 다를까요? 놀랍게도 그들의 방식은 마치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정반대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당신의 내면을 조종하여 외부 현실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왜곡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르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사이코패스는 먼저 당신의 가장 깊은 불안감, 약점, 죄책감 등 내면의 취약한 부분을 귀신같이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교묘하게 자극하며 당신의 판단력과 감각을 서서히 불신하게 만듭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런 일은 없었어.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나니까 너를 받아주는 거야.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며 당신은 점차 자신의 기억과 판단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이상한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사이코패스는 이렇게 당신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고 오직 자신에게만 의존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내면을 무너뜨려 외부 세계를 보는 눈을 멀게 한 뒤 완전한 통제권을 획득하는 것이죠. 그 결과 당신은 사이코패스가 원하는 실질적인 목표, 즉 돈이나 권력을 위한 꼭두각시가 되어버립니다. 반면 나르시시스트는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외부 현실을 조종하여 당신의 내면을 파괴하고 잠식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신을 통제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존재 자체를 자신의 일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당신의 세상에 깊숙이 침투합니다. 당신의 친구, 가족, 직장 등 외부 환경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서서히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당신이 의지할 곳이
오직 자신뿐이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이렇게 당신의 외부 세계를 장악한 뒤 그들은 본격적으로 당신의 내면을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목소리를 당신의 머릿속에 심어 넣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 가치관을 서서히 자신의 것으로 대체합니다. 당신은 어느새 나르시시스트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의 가치관으로 스스로를 평가하게 됩니다. 당신의 자아는 점점 희미해지고 나르시시스트의 거대한 환상 속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배우가 되어버립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독립된 개인이 아니라 나르시시스트라는 존재를 빛내기 위한 확장된 일부, 즉 액세서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체성, 자율성, 심지어 존재감마저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 이것이 나르시시스트가 가하는 가장 무서운 폭력입니다. 그들이 남기는 상처의 깊이 또한 다릅니다. 사이코패스와의 관계에서 벗어난 사람은 마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나 자연재해를 겪은 것과 같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돈을 잃거나 사회적 평판에 타격을 입는 등 외부적인 피해가 클 수 있지만 나라는 자아의 핵심은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끔찍한 사건을 겪었지만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인 것이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벗어난 사람의 상처는 훨씬 더 깊고 본질적입니다. 그것은 서서히 영혼을 녹이는 독과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아를 잠식당했기 때문에 관계가 끝난 뒤에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극심한 공허함에 시달립니다. 피해자는 무너진 자아를 처음부터 다시 재건해야 하는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경계해야 할 중요한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평범한 나르시시스트는 비난하면서도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거나 막대한 부와 권력을 가진 나르시시스트는 동경하고 그들의 오만한 행동을 용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 사회의 성공지상주의 문화가 이러한 태도를 부추기는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은 저럴 만한 자격이 있어라며 그들의 특권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권력과 성공은 결코 나르시시스트의 파괴적인 본성을 정화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파괴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무기를 쥐어줄 뿐입니다. 실제로 사회 최상층에 있는 성공한 나르시시스트들 중 상당수는 사이코패스적 성향까지 겸비한 가장 위험한 악성 나르시시스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 사이코패스, 그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한쪽은 우리의 현실 감각을 훔치고 다른 한쪽은 우리의 영혼을 훔칩니다. 그들의 교묘한 조종 방식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이 지혜가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인간의 마음을 비추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함께